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경제과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공통사항 15개, 소관사항 21개 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부진 사업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변경,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 2월은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440만 원 등 총 4건에 13억 9,314만 7천원을 이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6억 1,820만 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함양 인산주겸 항로와 특강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영양평가 용역 등 6건에 6,02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및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함양군 소비자 전략센터 운영사업, 함양 인산주겸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76억 2,555만 2천원 중 166억 1,51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신재생 지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0억 7,366만 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9번째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함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등 2건에 5억 8,277만 원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0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12번째 각종 감사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인 산업단지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조금 574만 8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3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함양사랑 상품권 운영 관련 조례 등 정비 지적사항은 조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중방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는 전문 농공단지에서 일반 농공단지로 계획 변경 승인을 하여 입주 기업의 문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 철저는 미수납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납부 독려하여 최종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회 현장 점검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5번째, 위임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경남 신용보증재단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5억 867만 원이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6번째, 탄원 및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이 중에 태양광 발전 사업 반대 민원이 4건이며 석유 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7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허가건은 총 329건이며 이 중 정상 처리 312건, 철회 등 14건이 있습니다. 신고건은 536건으로 정상 처리 521건, 반려 10건 등이 있습니다. 불허가 관련 철회 민원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째 군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내용 조치 현황입니다. 기업체 유치 및 정상 가동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건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의 1174업체에 342억 6,980만 원, 중소기업의 79업체에 160억 9천만 원을 융자 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174개 사업에 256명이 참여하여 18억 1,80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1개 대상 사업에 58명이 참여하여 3억 9,85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해 취업 창업에 수반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7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의 6개 사업에 대해 35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까지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당군 농업회사 법인 등 2개 업체에 1억 6,05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에덴 영농조합 법인 등 3개 업체에 1억 2,942만 원을 지원하여 1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기업입니다. 지리산 창원마을 영농조합 법인 등 2개소에 2명을 채용하여 2,73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드론 자격증과 중장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론은 200만 원, 중장비는 3톤 이상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시설 현다 사업에 진입로 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1,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지원 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 폐입 행사 3회, 공무원 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살리기 한마당 행사 개최 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지리산 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3주차장은 30면에 1064평방미터입니다. 정서사업은 추가 45면을 1573평방미터를 정설하는 사업으로 최근 10월 초에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실적입니다. 지원 실적은 2021년도에 74개소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25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함량 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상품권은 2019년 7월부터 유통하였습니다. 판매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371억 2,300만 원이며 환전은 346억 1,700만 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7억 발행 계획이며 지금은 특별 할인 기간으로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할인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 상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8,150m에 1,456세대에 5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 3개년간 8km 416세대에 32억 2,6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4건의 사업비 2억 9,034만 9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5건의 사업비 20억 5,798만 9천원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 농장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152농가가 신청하여 56농가가 인허가를 받고 추진 완료하여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0농가가 신청해서 52농가가 준공하여 지금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59농가 신청하여 지금 70농가가 준공하여 발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14번째 공장 설립 및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132업체에 2,16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창업 지원 현황은 경남산업 등 2개 기업이 창업하였습니다. 15번째 공장 설립 신고 후 가동 현황은 29개소 중 가동이 25개소, 공사 중이 1개소, 미착공 2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35페이지 16번째 농공단지 현 가동 실태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6개소에 50개 업체 중 정상 운영이 39개소, 휴폐업이 2개 업체, 기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 인원은 746명입니다. 휴폐업 업체는 3개소입니다. 36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함량 일반 산업단지와 휴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함량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입주업체는 에디슨 모터스, 샤 FS, 세종ENC, 그 다음에 시행사인 한국하이바가 있습니다. 미분양은 15,000평 정도 셋빌지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업종 추가를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기본 계획을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한 39만 원에서 한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휴재 일반 산업단지는 그 함량 제강 부도로 인해서 현재는 프란전력이라는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38페이지 함량 항구화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면적은 총 22만 4천 평이고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함량군에서 매입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94.4%이며 지금 현재는 쿠팡과 행정 절차를 추진을 위해 용역사를 선정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지는 군에서 투자 선도지구 지적을 위해 LH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 함량 쿠팡 물류센터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는 5만 1,000평, 투자 금액은 720억 원으로 고용 계획은 최소 30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2만 3,000평 정도 규모로 신청할 계획이며 지금 현 상황은 지금 내년 6월달
정도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실시 설계와 건축 설계를 우리 군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허가 완료에는 내년도 2월에 완료 계획으로 착공은 2월과 물리센터 시운전은 2024년 초에 우리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삼주겸 지역 항로화 농공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항로화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농공단지의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63,743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인삼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 기반 조성에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단지 조성 9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단지 준공은 올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군단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 운영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2개소와 농군단지 6개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이은 농군단지와 선호농광단지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폐수 발생분에 대해서는 전문 처리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에너지 농장 추진 실적. 18년도에 참여 농가가 152농가에서 56농가, 2019년도에 153농가 참여에 52농가, 2020년 159농가에서 지금 70농가가 진행 중에 있다, 그죠? 예, 2020년도에는 준비 중 70농가 외에 준비 중인 그쪽에 농가가 44농가 있고요. 그러니까 취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자발적으로 20농가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 농장 사업은 지금 20년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죠? 아니, 20년까지 하고 그 일몰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고 더 이상 농협 난개발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그걸 완화해준 사업이거든요. 너무 난개발해서 마무리 일몰제인 그 사업입니다. 에너지 농장의 지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농장 지금 도시계획 사업에 지금 도로에서 800m고 지금 주택가에서 500m인데 이 에너지 농장 사업은 100m 이내로 완화해가지고 3년 동안 단기간에 조금 지역 주민 소득을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예. 에너지 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할 때, 선정될 때 주민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 말고 마을에 하는 게 저희가 촬영 관리부서는 저희입니다. 예. 그다음 편법이나 불법적인 농가가 있는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태양광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불법 사항은 기초에서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기금이나 정부 좀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35페이지. 농공단지 현 가동 실태를 보면은 지금 50개소에 39개소가 지금 정상이고
11개소는 지금 뭐 휴폐업이나 뭐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그죠? 네, 네. 지금 입주하고 지금 나대지로 묶여 있는 게, 아니, 제2농광단지가 중방에 있습니다. 8개 정도 되죠. 네. 나머지는 정상, 영업하시다가, 협회는 끊은, 휴게소가 되겠네요. 예. 이 지금 11개 업체에 대한 뭐 활성화 방안이나 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좀 입주업체를 좀 기업체를 입지를 확인해서 우리 중방은 전문 농공단지에서 작년에 일반으로 바뀌어서 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방 농공단지는 지금 물류를 농산 물류 기업이 지금 사업 계획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좀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2농공단지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는 그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샛별지를 공개 처분해서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공문신하고 조만간에 좀 가시적으로 그 건물이 들어서고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11개 업체도 이 탄력을 받아서 활성화 잘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함양 인산주겸 항로와 지역특화 농공단지 추진 현황 2017년에 시작하여 22년 12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네. 사업비는 265억 원, 국비 4%, 지방비 15%, 민자 81%, 민간 개발 방식이다, 그죠? 네. 단일 기업 농공단지의 경우 환경부에서 폐수 처리 시설 지원이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일반 지역 특화 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 좀 가져오려고 저도 환경부에 한두 번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고. 그런데 지금 환경부 직원이 워낙 완강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낙동강 환경위협청에 또 민간 시설로 바꿔가지고 일단 그 시설은 민간에서 짓고 나중에 관리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관리에 준해갖고 관리하는 방안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지금 단일 기업도 그렇죠. 그렇고 또 일반 산업단지의 좀 공공 폐수 시설이 지금 활성도가 좀 낮아서 조금 어렵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더라고요. 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기획에서 이제 100% 부담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상황은 환경부에서 돈을 안 준다니까 좀 어차피 시설은 지어야 되니까. 나중에 낙동강 이후에 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환경 영향 계획이 변경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계획이 있습니다. 좀 민간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공통사항. 2021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의 50% 이상. 네. 예, 이거는 부진한 사업이라 그죠? 예. 지금 근로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분비 1,000만 원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400만 원, 집행 잔액이 600만 원이지요. 예. 이거는 매년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아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지난해 2021년도에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년 있습니까? 지난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어때요? 우리 기업체 근로하는 자녀들 해갖고 그 학교 성적이 10불 이상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저기 성적이 아주 기본 이상만 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러면 매년 몇 명씩 지원을 합니까? 지금 지원하면 웬만하면 자격만 되면 성적하고 그것만 되면 바로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획 인원도 없고 예산액에 따라서 계획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명 계획했던 1,000만 원입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얼마씩 지원해요? 고등학생은 50만 원 주고, 예. 50만 대학생은 200만 원 줍니다. 그 중고등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네. 이게 모집 인원이 없어서 지금 600만 원을 집행을 못 해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의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요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획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는 건지 요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이 작고 크고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400을 지출하고 600만 원이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든지 업무상 문제가 있든지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무리 해도 모집 인원이 없었던지. 예, 지금 올해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서라도 이 근로장학금 학생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 전액 분비니까요. 예.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장학금은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600만 원을 반납한다니 이거는 이 업무 처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성적을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이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이제 조금 완화를 시켰다 10%. 그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웬만하면 그래도 이게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니까 확대하는 게 좋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군 간내 학생 수가 네. 좀 줄고 있고 좀 여기도 우리 사업비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군비로 장학 그 제도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의원님 예산을 말씀대로는 삭감하지 마시고 그 대상자를 좀 찾아서 완화시켜서 좀 많은 학생들에게 보조금이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고 2월에 제일 마지막 4번을 한번 보세요. 폐수종말 처리 시설 위탁 운영 관리비를 보면요.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4,390만 9천 원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2억 4,354만 4천 원이죠. 예. 2억 4,335만 4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2월에 곁에서 11억 9,112만 119 111이라요. 1억 1,921만 2천 원인데 이거 뭐가 돼도 한참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맞을 것이고요. 집행액이 틀리든지 집행액이 2월액이 틀리든지 이거 집행액에서 사업비에서 집행액을 제외하면은 55만 5천 원 2월 되는 거라요. 이게 주경에 편성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집행액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반금 정도 됩니다. 그럼 2월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확실히 지금 짚어주세요. 1억 2,400입니다. 어떤 게? 집행액이에요. 그런데 2억 3천 죄송합니다.
2억 4,335만 4천 원으로 돼 있어. 이게 얼마라고요?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40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거 자꾸 이런 일 불거지면 안 된다니까, 과장님. 이거 소정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한참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감사업보조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들 네. 3년간 지원됩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은? 네, 3년간. 그럼 3년간 보조를 하고 3년이 넘으면 다시 평가해서 탈락을 하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다 된 거는 언제 이거를 점검을 합니까? 도에서 상부 기관에서. 나중에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될 때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는 탈락돼요. 인정으로는 못 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도입니까? 예, 도비 많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해갖고 우리가 지금 순회해갖고 그쪽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검토를 또 그 심사할 때 예.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도에서 다 하고. 도에서 해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으면 사업 개발비하고 시설 장비비,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까? 신청하는 그 응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발표를 하고. 선정되면 예. 전액 다 주네. 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뭐 장비비 다. 전액. 다는 한목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예. 다 뭐 인건비, 사회개발비 다. 거의 인건비로 지원이 다 예, 됐더라고요. 거기가 인건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서 그쪽으로 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예비가 그냥 본 사업을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도 잘 하시고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인데,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만 18세에서 34세 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 진입을 위한 내용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주지요, 과장님. 예. 200만 원씩 주는데 여기서 취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을 성공금으로 지원을 한다 그죠? 네, 그래서 맞죠? 예. 그럼 표를 한번 보시고 4년도에 2021년도에 14명에 3,300, 22년도에 15명에 심사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28명에 5,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죠? 예. 요 위에 보면은 이제 신청 자격은 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등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안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고요? 모자랍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숫자가 이것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신청되면 웬만하면 다 줍니다. 도에서 해갖고 공문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200만 원 주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 주고 맙니까? 사후 관리. 이 사람들 취업을 했는가 안 했는지. 그래야 네. 성공지원금이 나가죠. 예. 그 최종 어떻게 성공 사고 취업 관리나? 그 자료를 그 건강보험증이나 그런 걸 제출해야 취업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성공금은 나오고요. 요거 서면으로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총 몇 자료를 명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지원금은 몇 명이 나갔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예. 그러면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그 9월 달에 이제 작년 9월에 대상자 선정 및 이제 모든 걸 완료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예.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일단 그 청년 구직 활동에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고 또 청년 일자리 구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구직 활동에 대한 그 사업비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의 여튼 청년. 사업비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인원수 정도별로 그 성공금까지 취업 성공금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옆칸에 17, 1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하단부에 4번 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 추진 요 현황을 전체를 보면은 만 39세 이하 그 청년 근로자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지요. 예, 사장님 예.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추진 실적 요 한번 보면요. 거기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등 이제 그 6개 사업이 있는데 총 6개 사업 그 세부 사업에 예. 그러면 지금 요 사업의 인건비 지원은 신규 직원만 채용할 때만 주지요, 그제? 예,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 그러면 이거는 몇 년간 지원해 줍니까? 보통 지원 기간은 그 채용부터 2년 정도 됩니다. 2년만 줍니까? 예, 예. 그러면 개인별 2년 이상 지원이 안 되지요? 이거는 2년만 주고 안 줍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지원 대상자는 그럼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이거는 인적 사항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요? 지원 인적 사항은 2년 됐는지 3년 됐는지 그걸 우리가 쭉 데이터가 관리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보조 아니 그 임금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저 경남도 출자 출연 기간에 또 위탁 그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진흥원에 그쪽에서 또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는 우리가 그 공개한 대양 그 위탁 사업비로 집행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받을 건데, 과장님. 그 내용을 그 바로 밑에 추진 실적에 네. 그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함양영농조합법인 전령식품 그 지점 여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가 앞에 자료를 봤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 자료에는 우머선준 30세, 이머선한 40세가 돼 있었고요. 2020년도 자료를 보면은 그 작년작 감사 자료에 우누구 30세, 이머시 40세라요. 그럼 2020년도 자료에도 30세, 이누구는 40세고 2021년도 자료에도 이누구는 30세, 이누구는 또 40세로 이 연령이 올라가지 않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요 자료에 보면은 우누구는 31세, 김누구는 34세로 돼 있지요. 네. 올해 자료에는. 예, 예. 그러면 19년, 20년, 21년도 자료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우누구주는 그러면 3년 연속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2년만 주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이거는 지원 기간은 예, 예, 예.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2020년, 21년, 22년 쭉 자료 보면은 우땡주는 지금 3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그 연도 그 횟수는 한 3년 차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만으로 따지보면 한 2년이 될 수도 그런 그렇게 이제 그 확인해봐야 연령과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를 작성해서 저를 주셔야 예, 예,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도 자료 없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머선한이라는 이 직원은 몇 년도에 39세 미만만 들어오거든요. 39세 미만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 3년째 지원했는데 입사할 때 몇 살이었는지 몇 세였는지 모르지만 40세로 돼 있거든요. 그 자료 찾아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당연히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채용 시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 40세, 2020년도 40세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자료에.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를 제출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요. 바로 밑에 남양기업주 거기도 지금 20년 자료, 21년 자료, 22년 자료에 그 표기는 내가 봐서는 3년이 돼 있어요. 박무선정, 박무선정, 박 한 사람이네. 요 박정 누구는요 30세인데 29살부터 아마 들어왔는가 봐요. 그러고 또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그 딸기 아빠 딸기 엄마도 이제 2020년대 감사 자료에는 최양 30세 이건 잘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최무선양, 김무선한이고요. 네 사람을 했대. 2021년도에는 오무선진, 서무선연인데 요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020년도에는 앞에서 이제 2년을 썼으니까 채용을 안 했더라고요. 딸기 아빠 엄마는.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오무선진, 서무씨는 지금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딸기 아빠, 딸기 엄마의 경우에는 잘했어요. 제가 봐서는 자료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2년간 임금비 지원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금년도에는 오무선진, 서무선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년간 우리가 임금비를 주면 이 보조가 끝나면 그 기업에서는 이 사람들 계속 고용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까? 우리가 2년간 지원을 했으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고용 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2년 아니, 끝나고. 의무적으로 그 당시에 사업비하고 채용만 하면 되니까 그 의무적 그 이후에는 채용해야 될 기업체에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죠. 2년간 우리가 임금비를 줘가지고 네. 이 보조를 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자기들의 자료를 부분들을 안 내보내고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취지는 내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예. 챙겨가지고 서면 제출할 게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년간 했는지 3년간 된 자료를 했는지 그거를 전체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18페이지에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그 농부들 협동조합의 경우에 있죠. 예. 하나래. 예. 그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2020년, 21년, 22년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도 그 지리산 산골 흑돼지 농업법인에서 똑같이 20, 21, 22 그렇고 또 그 옆에 철갑상어 영농조합법인도 20년, 21, 22 이렇게 지금 지원이 다 됐습니다.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2년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3년간 지원했는 건지 그 자료 지금 설명이 좀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금 3년 돼서도 최종 자료는 24개월을 넘지 않을 걸로 좀 판단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넘었으면 예. 그 자료를 예, 서면으로 정확하게 예, 제출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2년만 채용했으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또 이 인적사항의 기록이 미비해서 또 그거를 잘못 업무 추진을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1페이지인데요. 공통사항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연번 1번 한번 볼까요? 이 전체적인 사고 이율에 대한 거. 1번 역시 그 집행액과
이월액의 차이에 좀 숫자가 오기표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액과 이월액의 합산 총계도 좀 틀렸습니다. 뭐 굳이 금액은 안 하겠, 그 숫자는 표기 안 하겠습니다. 그 숫자 한번 보시고 틀린 부분 앞서서 지적한 내용 전체적으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업비하고 집행 후 잔액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차액이 틀리죠. 55만 5천 원을 하더라도 그래도 금액이 또 틀립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연번 1번도 집행하고 나서 2월에 역시 차익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숫자 이렇게 합산해 보시면 틀립니다.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1년, 22년도만 한번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당초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는 아직 진행 안 됐습니까? 22년도? 진행 중이라서 최종 문자 배정이 안 돼서 우리가 배정 중입니까? 예. 제가 금융권에 확인한 자료에 보면 지금 21년도, 22년도 621건이거든요. 당초에 농협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됐었는데 추가로 또 새마을금고, 또 신협하고 산림조합도 요청에 의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금융권에 확인하기로는 621건이거든요. 21년, 22년. 예. 그런데 제가 지지하는 요지는 혹시 저희들 군에서 3%, 개인이 1%, 이렇게 4% 보전 이자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3% 예. 이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는 뭐 금융기관마다 다 틀리죠. 다 시장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뭐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대책이라고 그 의원님 말씀하는 그 취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원 금액을 2차 보전 금액을 더 지원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금융계에서는 해주면 해줄수록 지금 본인들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데 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 예.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뭐 거진 편성이 다 된 걸로 아는데요. 다른 예산하고 좀 조율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 금융권에 있는 뭐 입장에서 금융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금 회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아니 있겠냐 하는 우려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예. 이게 다 완료된 겁니까? 드론하고 중장비. 지금 올해 사업은 지금 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1년도 결과를 보면 사업비가 지금 드론이 2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금액이 22년도하고 금액 차이 있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같고 금액은 사업비가 작년에는 250조까지, 올해는 최대 200만 원 되고 좀 낮췄습니다. 하루 경쟁률을 줘서. 그러면 1인당 200 예. 지원하고
작년에 250 줬습니다. 250을 주고. 그러면 추가 비용은 개인이 자부담해야 돼요.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여기 자부담 표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21년도에 실적을 보시면 지금 내역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 그죠? 18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경쟁력이 좀 전에 치열하다 했는데 드론 말입니다, 드론. 2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부 실적 내역에 20명, 예. 선정 인원은 20명 돼 있는데 5천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지금 내역은 18명인데 뭐 2명이 결혼됐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18명. 이 사업이 당초 선정돼갖고 교육 안 받은 사람들 있고요. 선정은 됐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다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자기 돈 아니라고 뭐 가서 받으면 뭐 가든 안 가든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다른 분도 저희가 지금 자부담분을 좀 확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순수 보조금만으로도 뭐 교육 아니 수강이 가능하니까 뭐 제 맘대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도 이거는 다른 두 분이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지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활용도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증에 의해서 드론은 물론 농사 짓는 데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농약 방제 같은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게차는 굴삭기로 인해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파악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이왕이면 그런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요 감사 자료 내용에는 없지만은 휴천 운수의 소수력 발전소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사업이 언제 시행이 돼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인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자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운수부는 한 2013년에 완공돼가지고 지금 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 인원은 한 2020년도까지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 모니터하고 CCTV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전에는 물이 강수량이 좀 있어서 지금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유난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이 사업 뭐 하늘에 맡기는 사업밖에 될 수 없어서 오늘 발전 사업이 좀 저조. 예.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을까요?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군비하고 국비가 좀 재정이 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2013년도 한 30억 정도 돈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바로 또 폐기 처분하기도 그렇고 지금 조금 유지 상태만 비만 오면 유지 상태는 뭐 손이 붕이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하는 것보다 조금 폐기를 당장 지금 당장 관리 기간 끝나면 그렇죠. 관리 기간이 있으니까 당장 폐기는 안 되겠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그 주민들 어업으로 또 그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이슈거리가 많이 있어서 진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 인근에 관심 있는 환경단체하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이제 주민의 의견이나 충분히 그 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가 참 의문이 가긴 한데, 그 당시에 사업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해갖고, 뭐, 흐르는 물 해갖고, 뭐 환경오염도 하나도 없고, 그런 물 갖고, 좀 발전량도 없고,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사업 취지가 좀 상반되게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은, 제일 하단에, 그죠?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총 10명 채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 소진 후에도 계속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까, 네,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까 임태수 의원님이 말씀, 예, 그거는 자료를 서면에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함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 보면은 아마 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31조 보면은 우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예.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 환경보전법에 보면은 제49조 6 강제징수 내용을 보면은 시행자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16년 1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에 가산금 규정이 100분의 3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아직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가산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래서 가산금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개정과 동일하게 조례를 정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39페이지에 쿠팡 물류센터, 요즘 함양 쿠팡 물류센터 추진 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39페이지. 예. 요 지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요? 예, 쿠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8피지에 16만 8,848평방미터를 우리가 매각을 했지요. 예. 굳이 매각대금이 다 우리 세입에 다 들어왔습니까?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예. 언제 들어왔어요? 매각하는 그날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 들어왔습니까? 사인하는 날. 예. 지금 현재 그게 지금 건축 설계 중이라고 지금 여기 추진 경과에는 나와 있는데 건축 설계가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 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도 위축되고 지금 수뇌부에서 지금 안에 건축 내부 시설의 물류 시스템을 지금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관계가 결정을 못 지었으니까 아주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쪽에 건축 기계 설비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꾸 이게 지연되고 있는.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하겠네. 그래 되면 언제쯤 그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최근 국방 전문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계획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군수님 한번 뵙고 좀 상황을 전달해 주고 갔습니다. 지금 그럼 이번 달에 건축 허가가 들어옵니까? 될까요? 이번 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최대한 지금 수뇌부에서 그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 10월 달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업무를 챙겨가지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41페이지에 보시면 함양 인산주겸 항로와 지역 특화 농공단지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이 97%입니다. 그죠? 예, 예.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개발 인상가에서 하는 건. 예. 그런데 정상 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벽에 프랑카드 막 요새는 까만색으로 붙었거든요. 예. 거기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 사업은 97%나 다 되어가고 있고 언제쯤 그 프랑카드를 다 제거가 될 수 있을 거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그러면 답변 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저희도 반대에서도 최근까지도 부군수님 새로 부임하고 나서 또 의사를 전달해서 한번 오신 적도 있고요. 그로 인해 갖고 또 저희도 인상가를 또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또 제시해갖고 중간에 조율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반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또 그 사측에서 또 생각하는 의견이 좀 차이가 나서 지금 당장은 좀 조율이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되는 마을. 6개 마을에서 지금 이장 2개 마을 15하고 4곳만 참여하고 있고요. 대표자가 이장 다른 마을은 다른 마을은 이장님들이 다 빠져나고 주민 전체가 마을 전체가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봉 내곡 마을 주민들만 그 총 몇 명이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 이상이 두 지금 분만 임원진들 한 20명 정도 뭐 따져보면 반대위원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추진위원회가. 예. 그래 이거 참 모양새가 그죠? 예. 너무 안 좋아서 어찌됐든 이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하루 빨리 그런 프랑카드 참 보기 흉한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뭐 빨리 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 이제 한번 오셔서 전체 설명을 어떻게 민원을 요구를 하고 사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의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강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 사업 현황입니다. 이재민 응급 구호 도비 등 17건이며 장애인 목욕탕 신축 개선 사고 이월하였으며 그 외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서는 2021년 재해구호 지원 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연구 용역비로 사업 성격에 따른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도 장애인 목욕탕 신축 공사 사업은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 부족으로 한국전쟁 함량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준공식 등 기타 경비 부족으로 장애인 소득 안정 사업은 장애수당 예산 부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고용보험 부담금 증액으로 예산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9억 1,437만 1천원 예산 편성하여 8억 3,925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38억 6,840만원 편성하여 37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울산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보호물품으로 3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2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 2월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신축 사업은 실시 설계 및 착공 지원으로 준공기간 미도래하였으며 한국전쟁 함량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잔액분 CCTV 설치비로 연말 재교부로 인한 미집행으로 함량군 국가보훈시설 유치 추진 사업은 2021년 이해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업기간이 2021년 8월에서 12월까지이며 12월 31일 이후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정산되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함양군 한국전쟁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비령탑 제작 설치 용역 등 5건으로 사업비는 4억 8,313만원입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2021년 12개 단체에 1억 4,282만원 지원하였으며 그중 440만 7천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 경남 지체장애인 대표 함양군 지회 등 12개 단체에 1억 6,742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 목욕탕 차량 구입 등 5개 사업에 4억 491만 7천원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1,423만 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에서 1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2021년에는 경남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참석 지원 등 8개 사업에 2,982만 2천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839만 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아니면 장애인 목욕탕 신축 공사 사업으로 BF 인정 기준 미달로 출입문 변경 및 도면상 기재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전력 인입 책임 분계점 변경으로 2,315만 2천원 증액된
7억 8,838만 5천 원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 지회에서 20년에서 24년까지 5년간 휠체어 택시 세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운영 실적으로 2021년에는 서면 41회, 2022년에는 서면 2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참전 명예수당과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한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 방안 검토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 이웃돕기 기부자 공개 전용 게시판을 개설 완료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지향 및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예산 반납 사업에 대하여 읍면단체의 적극 홍보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 반납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현장 점검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자활 근로사업 위탁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172만 원을 자활 사업비 및 참여자 인건비로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함양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 18억 4,759만 9천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구 운영 현황입니다. 이웃돕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2021년에는 5,586만 원, 2022년에는 5,110만 원 지출하였으며 22년 6월 말 기준 기금 잔액 14억 9,69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5억 1,442만 7천 원이며 기금 운용 실적은 시공부담금 등 6개 항목 4억 3,306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년도 12월 기준 보유잔액 3억 5,103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1억 2,312만 9천 원 집행하였으며 22년 운용 가능 총 규모는 5,831만 6천 원입니다. 2022년 4,610만 원 집행하였으며 22년 6월 이후 운용 가능 총 규모는 2,928만 3천 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8개의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 59명에 입소 및 이용자 수 202명입니다. 19페이지 시설별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 인건비 등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도 24억 4,956만 8천 원, 22년도 13억 3,601만 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도 3억 4,240만 5천 원, 2022년도에는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등 9개 시설에 시설별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너티나무 장애인부모회 3개 단체에 1억 1,27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3개소에 1억 2,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728명에 2억 290만 9천 원, 2022년 현재 148명에 1억 3,258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목욕탕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는 2021년도
6만 8천 원, 2022년 5,50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 평균 5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운영비 1억 1,866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이용자 수는 6,208명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6,465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이용자 수는 2,859명입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5개 사업에 92명이 참여하여 6억 4,6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페이지 2022년도에는 전일제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97명이 참여하여 4억 8,80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니면 장애인 목욕탕 신축 사업은 15억 1,513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탕 2실, 가족탕 1실 등의 규모로 22년 6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BF 인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아니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연간 2억 602만 1천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3명, 22년 10월 기준 장애인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은 4,069만 3천 원이며 2022년도에는 5,375만 5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운영비 3억 6,79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로 4개 사업에 20억 2,14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운영비로 2억 8,700만 원을, 사업비로 19억 4,088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에서 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22년도 6월 말 기준 2061세대 2,552명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27세대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 실적으로 2021년도에 3,655명에 199억 5,114만 3천 원, 2022년도에는 3,650명에 107억 2,60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에서 3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0개 사업 76,608명에 대하여 248억 3,60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7개 사업에 47,898명에 대하여 110억 3,82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에서 41페이지 기금, 성금, 물품 등 사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0건에 2,109억 4,560만 원, 2022년도에는 21건에 361억 3,673만 원의 기부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였으며 기부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 생활지원비로 667명에게 5억 1,25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766명에게 3억 8,810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에서 47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으로 3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89억 2,071만 8천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각종 용역사인데요. 네. 2021년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연구 용역 이후에 그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국립보훈요양원 유치가 이제 있을 경우에 유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요. 현재까지 공모 사업이 없어가 공모가 있으면 공부하려고 계속 보훈처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네. 그렇고. 그 밑에 보면은 2021년 함양군 1차 보훈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후에 업무 추진 현황. 네. 저희들이 함양군이 보훈에 관한 용역을 이때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고요. 함양군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1차 보훈 발전 기본 계획이 따라야만요.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연구 용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실시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훈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수당이라든지 또 중원타업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용역을 잘 하셔서 네.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47페이지. 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중에서 네,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다 그죠? 네, 사업비가 24억 9,500여만 원이요. 네.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위탁 기관은 어디입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이제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장애인 복지하고 이제 활동 보조는 함양군 복지센터하고 너티나무 부모에서 하고 있고 방문 목욕은 해드림 노인복지센터와 희망찬 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별 활동 지원사 인원 및 대상 장애인 수는 지금 함양군 복지회 같은 경우에 92명이고요. 너티나무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해드림 노인복지센터에 9명, 희망찬 복지센터에 7명 나가고 있습니다. 요 서면으로 좀 네, 제출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그 현장을 갔다 왔다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제가 가서 그 느낀 게 2021년에는 그 매출액이 네, 4천여만 원, 네, 2022년에는 5,300여만 원 네. 이렇게 됐는데 북수사에서는 지금 막 1,500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이 떨어졌는데 뭐 해썹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양봉 사업에 또 이제 1,000만 원 정도 가미됐는데 이거는 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 양봉이 꼬리 장겨울에 폐사를 해가지고 지금 양봉 사업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구 제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 이 가구 제작은 우리 그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작업이다, 그죠?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샌딩이라든지 이런 작업 위주로 힘들지 않은 부분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보니까 가구 요 제작인데 네.
중요한 거는 뭐 중간에 지금 그걸 느껴서 거의 제작하는 거는 거의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와가지고 납품하는 쪽으로 지금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구 자체를 완전히 사는 거는 아니고요. 위에 상판하고 다리 부분들 별도로 구입해서 조립해서 납품하는 걸로 제가 아니 확인을 그거는 이제 한 종목이고 네. 나머지 제가 저 자료를 보니까 네. 커진 이 사와가지고 납품을 한 경우라고 지금 제가 봤거든요. 그리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리 질의를 했고 네. 그래서 요 보니까 뭐 이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간에 사와서 소매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완성품을 사온다고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요즘은 이제 그 세미나 테이블은 저희들이 납품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기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걸 해서 조립하는 과정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테이블 이제 거기서 가구를 만드는 게 네. 테이블 위에 상판 안 있습니까? 네. 그거 뭐 샌딩 간단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철 구조물로 이제 다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네. 제가 봐서는 가구 제작이 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네. 하는 그런 품목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납품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성품을 이제 해서 한 적이 한 번은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가끔은 안 맞는 것도 같이 이렇게 어차피 가구니까 같이 수반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수반은 좋은데 네. 이거는 완제품이 들어오면 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예. 바로 도매에서 소매로 바로 갖다 납품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일단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장애 목욕탕 신축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른 일정 기간이 한 2달 정도 늦춰진 것도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지지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지금 존재합니까? 예, 장애인복지법에서 설치해야 되는 조례라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죠. 그러면 존치만 하는 게 아니고 활용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목욕탕을 제가 언급했지만 이에 따른 어떤 복지 정진을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그냥 판단할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어떤 거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1년도 2년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가진 적이 없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에 새로 수반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활용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설계 변경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여야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해봐야 되고 그죠? 내부 시설의 변경에 따른 라카나 신발장이 없다 하는 것은 기본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내용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어떤 장애인 복지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회를 좀 활용을 했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의료급여 심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대면으로 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네.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거, 긴급 지원에 관련된 내용,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한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 뭐 부서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면으로 다, 대부분이 아니구나, 100% 서면으로 했네, 그죠? 네. 이게 심도 있는 위원회가 열릴까요? 그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다 뭐 전화상을 한다든지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이와 관련해서 다 업무가 공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조치 결과나 지적사항에 이거 보십시오. 뭐 카드 사용 정리 포인트, 뭐 세입 처리 소홀하고, 또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도 있고,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자료가 취합돼서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꼭 좀 지켜주십시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 항목에 2021년도 부진사업이 50% 이상 해당이지요. 네. 이 부진사업은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부진사업이 너무 많다, 반내백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감사 자료에는 더 늘어났어요. 17건이나 지금 발생이 했는데 지난해는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14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또 더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데 가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업무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17건에 13억 9,3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을 얼마 못 했어요. 4억 9,487만 원 정도. 잔액이 지금 8억 9,800, 건 9억 정도 반납을 하거든요. 물론 사고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6번 항목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요 집행 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돼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합니까?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생기기 이전에 도사업을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사업이고요. 활동 지원이 이제 생기면서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많아갖고 활동 지원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네, 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자 서비스를 하고요. 도 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겹치니까 이제 중복 사업이네 그러면. 네네, 약간 중복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에서도 뭐 정비가 되든지 네, 뭘 정리가 돼야 되네요. 네, 사업이 변경돼야 할 사업으로. 아니면 도비는 뭐 조금 갖고 와. 600만 원 갖고 오는데 군비가 1,300만 원이가요. 네, 그래. 이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토에서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집행 그렇고 여튼 그러면 군비를 줄이든지 네,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오면은 군비가 7,200 정도 되거든. 네, 그러면 이 군비를 50%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구만. 즉, 도비를 이만큼 지원이 되면 네, 이 사업량이 줄고 하면은 중복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군비를 낮춰야지요. 보조율을.
이제 이거 프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예, 도에서 예산 배정 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도비 오면 군비 이만큼 책정 안 해도 안 되나요? 이제 비율이 도의 사업에서 계획에서 비율을 해서 배정할 때 작업을 정해갖고 네, 명시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8,3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 사업을 조정을 하세요. 예, 중복 지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아니면 또 한번 중증 장애인을 한번 발굴을 또 한번 해보던가 더 어떤 두 가지 중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그 다음에 12번에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사업은 이제 느티나무의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좀 적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한 것도 있고 대상자 발굴이 조금 미비했던 점도 있습니다. 요 밑에 거는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 그것도 뭐 1,700만 원 정도가 또 반납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업무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도 코로나에서 이제 긴급하게 있으면은 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대상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고 도비 요구도 적정선에서 해야 되지. 타 실과에는 많이 지금 예산 편성이 많이 지금 개선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지요. 이거 집행산에 가다 발생이 하지 않도록 네. 이거 좀 사업 조정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도 예산의 전용, 그 다음에 예산의 변경 쭉 나와 있는데 3페이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가 설명할게요. 이 전용은 지금 거의 다 줄었는데 또 복지과는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 못됐다는 건 거거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과목을 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전용했다 그지요? 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고 또 소생활 보장 지원 사업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조금 변경을 하고 이거 전용을 하면 안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다음번에는 전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좀 업무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밑에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또 예산 과목을 잘 못했네. 수익금을 연구 용역비로 사용을 했네요. 네. 무슨 용역비에 썼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과목을 편성을 잘 해야 되고 그 밑에도 2021년도도 마찬가지라요. 전부 다 예산 과목 변경이구만요.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너무 많아요. 시설비를 감리비로 시설부대비로 쓰고 장애인 목욕탕도 또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꾸고 또 시설비를 시설부대비 사회적 수혜금을 또 사회적 수혜금으로 바꾸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거든. 44페이지 그 전체가 다 그렇죠. 네. 일단은 다음 연도에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난해 이걸 또 지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정말로 예산 편성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적까지 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과목 편성을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네.
아까 이용건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2번요. 네. 용역에 이게 지금 국립보훈요양원을 유치하겠다고 네. 지난번 앞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바로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유치를 하겠다. 이게 아주 큰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또 공모 사업을 지금 한다고 했거든. 네. 그러면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이 노요양병원 건립하는 게 들어있거든.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노인 요양병원도 건립을 하고 또 용역에 의해서 또 공모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 요양병원도 지어야 되고 국립보훈요양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출 거예요? 근데 이 대상자가 이제 다르니까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내려오면은 한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노인 요양병원 하나 생기고 국립보훈 이제 보훈 대상자만 가겠죠. 네. 그러면 보훈 요양도 유치를 하면 이 두 개의 요양병원이 유치를 하게 되면 과연 되겠냐고요. 여기도 분비가 투입이 될 것이고 네. 노인 요양병원은 보건소속아닙니까? 병원은 보건소속아닙니다. 그럼 건립하는 거는 건립도 건립도 네 같은 걸로 봐야 돼. 보건소 거예요. 네. 국장님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훈 요양원 유치하고 예. 요양병원 유치하는 것을 어떻게 요양병원 생각해요? 자체는 어쨌든 보건소로 주재될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국립보훈요양 자체는 전액이 국비를 하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공모 사업 그런데 제가 추진할 때. 묻는 예, 예. 이유는 예. 두 개를 다 어떻게 유치를 해서 질 것이냐 하는 것이 군수공약이 또 노인 요양병원이거든요. 예. 그 두 개 다 건립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보훈요양원 유치를 못할 것 같으면 또 2천만 원 이상 되는 이 또 용역비만 또 날리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전액 이거 자체는 이제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뭐 군비가 그리 편성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고 이해했습니다. 이 지금 요양원을 유치하게 되면 국립보훈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던 용역 보고서에 우리는 용역만 한다 해서 보고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별도로 한번 더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릴 수도 그래야겠습니다. 예, 어떤 걸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봐서는 두 개는 다 곤란하죠. 아무래도 잘 지평부에서 판단하셔서 두 개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무조건 짓는 기능사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장애인 목욕탕은 아니에 네. 장애인 목욕탕 신축공사는 6월 15일 날 준공을 했지요. 네. 그럼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F 인정을 받은 이후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앞번에도 이제 그 인정센터에서 왔는데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인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BF 인정은 5월 달에 다 한다 했었는데. 네, 근데 보완사항이 조금 현장 실사를 왔을 때 지적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느라고 기간이 조금 지체가 그럼 그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있도록 건물이 거리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약간 이제 출입문 손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착되는 위치를 약간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 소리예요? 시공하면서 이제 문에 손잡이가 달렸는데 벽에 손잡이를 조금 옮겨 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안이 몇 월 달까지 다 됐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는 완료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완료되면 네. 운영은 어디서 주체는 어디서 하려고 생각을 옛날에 뭐 아니 면에서 하느니 우리가 직영을 하느니 군에서 하느니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이건 어디서 할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군수님하고 지금 이제 상의 중인데 뭐 관리 위탁이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탁? 네, 관리 위탁으로 해서. 관리 위탁 하려고? 네.
여튼 여기에 가닥이 잡히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욕탕을 사용할 장애인은 지곡 아니 서서상 수동까지 합니까? 어디까지 해요? 한계가. 한계가 수동 쪽이 아마 수동 쪽은 근데 함양읍으로 오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기 때문에 저 위쪽 상내벽 쪽은 안위로 가는 게 맞고요. 이제 수동이라고 해서 다 안위로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역을 봐서 나눌 계획입니다. 이거 계획은 지금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수는 네, 그거는 해놨습니다. 총 몇 명이라요? 장애인 수가 아니 목욕탕 운영하는 데 가서 이용할 분이 그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따로 좀 해주세요. 네. 몇 명이 이용을 하면 어디까지 이제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 지금 나와야 되거든. 네, 예. 지금 BF 인증만 받으면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관리 위탁을 하든가 뭐 직영을 하든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빨리 좀 하세요. 네. 2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거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현장 갔을 때도 그 시설장께서 잘 하시겠다고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가 이제 직업훈련교사 1명 채용해줬지요. 예.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장애인 근로자가 16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15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네. 1명이 늘어서 예, 예. 30명 가까이는 채워야 되거든. 예. 연말까지 될 수 있어요. 연말까지 3일명까지는 조금 힘들고 수명까지는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내년까지라도 해서 그 정원이 거의 좀 힘들겠지만 정원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급여는 한번 물어볼게요. 요 근로장애인이 11명이고 훈련장애인이 4명이고 뭐 어디 하나 12명 되겠죠. 그럼 근로장애인은 보수를 얼마를 지원을 해 지급을 해요? 이제 장애인에 따라서 급여 주는 심사표에 의해서 좀 차등으로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10만 불정장애인은 원 얼마요? 이제 제일 10만 원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심한 장애는 10만 원. 네. 그 다음은요? 10만 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간 게 이제 한 33만 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40만 원 주는 데도 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이제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7월 달에 4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럼 지금 여기 훈련장애인이라는 4명 숫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만 원 줍니까? 이제 훈련생들이 지금 나간 금액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1월 달 같은 경우 25만 원에서 7월 달에 한 30만 원, 43만 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훈련장애인에게. 네, 예.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중증은 아니죠? 다 섞여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개인별 자료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보면 돼요. 네, 그 직업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요 안에는 중간에 어디 페이지에 있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설명을 92명이라고 하죠. 서비스 받는 분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서비스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활동 지원사가 가서 하고 있는데. 예. 그 문제가 많이 있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앞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시켰다가 다시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네, 태그를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호자나. 네, 네.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둘이 다 가능해요. 본인 그 자택에 본인이 있어야 가서 태그를 끌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장애인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장애인한테 그 태그를 받아서 활동 보조사가 갖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한수도 아마 그건 1년 가까이 한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10개월인지. 그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가고 가지 않고 갖고 다니고 찍고 봉급 타고 계속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걸 확인이 안 돼요. 발견 못했어요. 네. 그 신고로 인해서 알았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래서 92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은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잘해요. 예. 지금 장애인 센터에 네. 이상진 센터장님은 너무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혹시라도 또 원생님 부분이 있는지 활동 지원사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대상자에게도 절대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여튼 지금 기간이 옮기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 철저한 교육과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야 되는데 또 혹여 걱정스럽기는 해요. 또 지금 하나 기관이 더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할 거지요. 예. 너티나무입니까? 네, 너티나무. 예, 그러면 그 두 개 기관에도 그 직원들 교육 좀 한번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그 14페이지에 보면 네. 행정사무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네. 지적사항이 이제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조치 사항으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 사유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서에서는 추진 계획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죠? 네. 그러면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34페이지에 21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역시 22번의 연번 명예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5,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죠. 그것도 마찬가지 33페이지 보면 연번 4번에 연금 1억 8천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수혜자 인원수는 딱 파악이 되잖아요. 539명. 장애인 연금. 이렇게 표기가 되죠. 네. 그러면 22년도에 편성할 때 그걸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죠? 1억 8천, 5,500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잔액을 모으면 좀 큰 것만 제가 짚은 겁니다. 뭐 2억 남기 2, 3억 정도 차익이 벌어지잖아요. 네. 좀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또 다른 부족한 아까 예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재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의할 것은 요 회의 끝나고 나서 네. 뭐 근거라든지 지원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예, 그 협조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안희장의 목욕탕 네. 그 하루빨리 PF 인정받아서 네. 그 정상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